그래서 이제 스칼라에 대한 거를 했고, 이제는 벡터, 이제,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의 어플리케이션을 했으면은, 이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작할 때, 벡터 3개를 묶었을 때,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와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에 시작해서, 이제 응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칼라 부분의 응용을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벡터 부분의 응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각속도 벡터 뭐 그런 쪽과 관련도 지어지면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자전축이 있죠. 그죠? 그래서 24시간에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각속도 벡터를 우리가 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축 방향으로 각속도 벡터를 이렇게 줬잖아요. 이제 그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테이팅 리지드 바디, 이게 지구를 생각하면 돼요. 로테이팅 리지드 바디 위에 어떤 질량 m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질량 m이 요 이제 지구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각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점에 대한 토크를 얘기했죠.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한 토크를 얘기했고 그 점을 지나가는 축에 대한 이 토크를 갖다 얘기했어요. 근데 각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운동량도 네. 왜냐하면은 뭐 일반 물량 및 실험에서 배웠겠지만은 이 토크라는 벡터는 이 각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거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토크가 어떤 점에 대해서 토크가 정의되고 그걸 토대로 그 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정의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점을 지나는 축에 대한 각운동량도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점에 대한 뭐 지구 중심에 대해서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요 이제 질량까지 이제 이렇게 뻗은 요런 벡터가 있고 그 벡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 요 질량체 m의 그 위치 벡터 r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이제 도니까 요게 지구가 뭐 이렇게 도니까 이게 이제 돈다 이거죠. 이게 돌 때 요 이제 돌지 않는 요 지구의 중심은 돌지 않죠. 그죠? 이 지구의 중심이 아닌 부분이 도는 거지. 요 부분은 이제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돼 있는 요 지구 중심에 대한 각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토크는 토크 벡터는 이제 요 기준점으로부터 그 이제 물체까지 향하는 r 벡터.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있죠. 뭐 중력이면 중력 같은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크가 정해진다면은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게 이제 회전을 하니까 회전 속도가 있겠죠. 그리고 회전 속도가 있으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뭐죠? 선운동량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위치 벡터는 똑같아요. 똑같고 요 힘 대신에 선운동량이 들어가요. 힘 대신에 선운동량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이 각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는 토크는 이제 요 위치 벡터 곱하기 이제 그 점에 가해지는 힘인데 이 물체가 가지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하니까 회전 운동에 의한 각운동량은 그 위치 벡터 곱하기 이 물체가 가지는 선운동량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선속도 이렇게 됐고 앞에서 요 선속도가 이렇게 우리가 각속도를 이 회전축 방향으로 각속도 벡터를 정의했을 때 선속도 벡터는 각속도 벡터 곱하기 위치 벡터에서 앞에서 했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개의 벡터 이렇게 나란히 가는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의 경우가 생기죠.
그럼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저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B의 뭐죠? A 닷 C 마이너스 C의 A 닷 B 이렇게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R이 이제 A, B, C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B의 A 닷 C예요. B의 A 닷 C. A와 C는 똑같죠. R이죠. 그죠? 그래서 B의 A 닷 C 마이너스 C의 R이죠. R의 A 닷 B, R 닷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R 닷 R은 이건 어떻게 돼요? 같은 두 벡터의 곱이니까 그냥 그 저기 R의 절대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R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인데 그걸 갖다 그냥 R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R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MR제곱의 오메가 벡터 마이너스 R 닷 오메가의 R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뒤에 285쪽에 프라브롬 16이 있죠. 프라브롬 16. 프라브롬 16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군동량 벡터가 요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여기서 이 R 벡터가 오메가 벡터에 퍼펜디큘러한 경우에 어떻게 요 가군동량 벡터가 변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요 M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R 벡터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M이 오메가 벡터와 퍼펜디큘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M의 위치가 이제 여기가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적도라 그러죠. 적도, 지구의 그 중간을 지나가는 이 선을 적도라 그러죠. 그래서 요 뭐 하여튼 지구는 물론 기울어져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일단 가정하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중앙 여기 요 선상에 이제 R 벡터를 이렇게 정하죠. 이렇게 R 벡터를 이렇게 정해요. M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M이 여기 있어서 R 벡터는 이제 지구의 중심점에서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이제 일반적인 질량이었다면은 여기서의 그 질량 M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도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반지름이 가장 큰 이제 그런 회전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메가 벡터하고 요 M까지 이르는 지구의 중심에서 M까지 이르는 R 벡터가 서로 수직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됐었는데 R 벡터가 오메가 벡터에 수직하니까 그럼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서로 수직하니까 코사인 90도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군동량 벡터가 MR 제곱 오메가가 돼요. 그러니까 가군동량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회전하는데 가군동량 벡터의 방향은 바로 오메가 벡터의 방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가군동량 벡터가 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V 벡터는 오메가 벡터 곱하기 R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가 벡터가 R 벡터에 수직하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는 0이 됐는데 벡터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V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벡터의 크기 곱하기 R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90도니까 결국 이제 V 벡터의 크기는 오메가 벡터의 크기 곱하기 R 벡터의 크기, 즉 오메가 R이 되죠. 근데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방향은 오메가 벡터에서 R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면 오메가 벡터에서 R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빠지는 방향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방향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뺑 돌아서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M이 여기로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R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R 벡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오메가 벡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벡터에서 R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오메가 2벡터 이쪽 벡터에서 이쪽 벡터를 오른 나사를 돌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나사가 어떻게 돼요?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뚫고 들어가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뺑 돌아서 여기서는 들어가고, 뺑 돌아서 여기 가서 또 튀어나오고, 여기서는 뺑 돌아서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V의 크기가 오메가 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제 L 벡터와 오메가 벡터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방향은 오메가 벡터라고 알았으니까, 즉 방향은 뭐냐 하면은 이 북극 방향이에요. 그죠? 오메가 벡터, 이 자전축, 이 지구의 자전축 방향으로 이제 강운동량이 향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이제 방향은 오메가 방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L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M, R 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R 오메가가 V니까, R 오메가가 V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M, R 곱하기 R 오메가인데, R 오메가가 V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강운동량의 크기는 MRV 이렇게 되고, 방향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지구의 그 자전축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도 벡터만 정의한 게 아니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속도 벡터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걸 알잖아요. 그죠? 속도 벡터 이렇게 되는 걸 알면은, 가속도 벡터는 뭐냐면은 속도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게 바로 가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 벡터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은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벡터, 속도 벡터를 갖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거는 두 함수의 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상수로 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상수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속도 벡터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가속도 벡터는 일단 앞에 거 미분하니까 d 오메가 dt죠. 곱하기 r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그냥 두고 dr dt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가속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지구가 도는 게 이제 일정하게 돌잖아요. 그죠? 일정한 이제 주기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구의 그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고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속도 벡터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지구의 자전축 방향이고, 크기는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이제 그게 이제 각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각속도 벡터가 이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죠. 그죠? 방향은 북극 방향이고 크기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된 거니까, 이와 같은 각속도 벡터가 일정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각속도 벡터가 일정하니까 그걸 미분해봐야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각속도 벡터가 일정할 경우에는 각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0이 돼버리니까 요것만 남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속도 벡터 V가 오메가 곱하기 R이었고,
그래서 이 속도 벡터로부터 이제 가속도 벡터를 구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회전하는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항이 이제 요게 0이 되니까 통째로 다 0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만 남아요. 그래서 각가속도는 오메가 곱하기 drdt 이렇게 되고, drdt가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선속도 벡터니까, 따라서 이제 이 가속도 벡터는 뭐냐면 오메가 곱하기 v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속도 벡터는 오메가 곱하기 r이고,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됐는데, 이 오메가 벡터가 상수가 되면은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오메가 쓰고 요 r 대신에 v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v 벡터가 뭐였냐면 오메가 곱하기 r이었으니까, 따라서 이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곱하기 이 오메가 곱하기 r이에요. 비슷한 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죠? r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r이에요, 여긴.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r이에요. 그러니까 요 r이 여기 오메가로 바뀌었죠. 뒤에는 똑같고 뒤에는 속도 벡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b의 a.c죠. b가 오메가죠. 오메가의 a.c, 오메가.r. 그다음에 마이너스 c의 a.b예요. c, r의 a.b, 오메가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오메가.r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벡터 오메가 벡터는 오메가 제곱이죠. r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블럼 17은 뭐냐 하면은, 프로블럼 17은 이제 이제 똑같이 이제 r 벡터와 오메가 벡터가 퍼펜디큘러 할 때, 아까 앞에서 r 벡터와 오메가 벡터가 퍼펜디큘러 할 경우에 이 각운동량 벡터는 오메가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제 v의 크기가 이제 오메가와 r이 서로 수직하니까 이제 v 벡터의 크기가 오메가 r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각운동량의 크기가 mvr이 됐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같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요 가속도 벡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가속도 벡터가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오메가가 콘스탄트일 경우에요. 오메가가 이제 일정할 때, 그때 이제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똑같이 r이 오메가에 수직할 경우, r이 오메가에 수직할 경우는 바로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0이 돼버리죠. 그죠? 요게 0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r 벡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 벡터와 r 벡터가 수직하니까 결국 이제 이 접선 속도, 아까 이제 접선 속도의 방향은 결국 이제 오메가 벡터와 r 벡터를 벡터 곱을 해서 나온 방향이 바로 접선 속도의 이제 벡터의 방향이었죠. 그리고 크기는 오메가와 r이 서로 수직하니까는 r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크기는 뭐냐 하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건 b가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r분의 v예요. 그러니까 요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요. 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v제곱이고, 다음에 r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r 벡터의 크기는 바로 이제 그 r 벡터의 길이인 r이고, 다음에 방향은 이제 그 방향의 단위 벡터 r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직교좌표 축에서 이제 한 점이 있고 여기에 이르는 벡터가
이제 R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R 벡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뭐냐면 요점부터 원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의 길이에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이제 R 벡터의 크기이고, 요 길이가 R 벡터의 크기이고, 이걸 갖다 그냥 우리는 R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요 R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갖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그 R 벡터를 갖다가 그 크기로 나눠주면 바로 그것이 바로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R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R 벡터는 R 곱하기, 즉 R 벡터의 길이 곱하기 R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 R 대신에 R 곱하기 R 단위 벡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R 분모가 R 제곱이고 분자에 R이 있으니까 R분의 V 제곱에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우리가 이제 원운동에서의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서의 구심력이죠. 구심 가속도죠. 이제 구심 가속도 거기다 질량을 곱해주면은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이 바로 이제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요 마이너스 R이란 건 뭐죠?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R과 오메가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저기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이제 오메가의 방향이고, 이제 원을 아까 이렇게 잡았는데 R과 오메가 수직이 되려면 R 벡터는 요 중심부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Y 평면상에서 이게 요쪽이 G 방향이면은 XY 평면상에서 요 매스 M이 회전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상황이 바로 오메가 벡터와 R 벡터가 수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매스 M은 XY 평면상에서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XY 평면상에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구심 가속도는 바로 이제 R분의 V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R 벡터의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R 벡터는 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R 벡터고, 그 다음에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요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R 벡터니까 마이너스 R 벡터는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벡터가 되죠. 여기서. 그죠? 요 마이너스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요 중심을 향하는 벡터가 되죠. 그죠? 요 R 벡터가 R 햇이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라면은 마이너스 R 햇은 이 반대인 이 중심 쪽을 향하는 중심 쪽을 향하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바로 마이너스 R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기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이면서 방향은 이 회전의 중심을 향하는 마이너스 R 벡터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때 R 벡터와 오메가 벡터가 수직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두 가지 조건이죠. 사실은 이제 R 벡터와 오메가 벡터가 수직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가속도 벡터가 요거 이제 여기서 요것만 남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기 일단은 그 오메가 벡터가 상수여야 되고, 오메가 벡터가 상수여서 이제 저기 앞에서 요게 없어져야죠. 요항이 이제 없어져야죠. 이제 상수니까는 이제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요것만 남아서 이제 그 가속도 벡터가 요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렇게 표현이 된 상황에서 이제 저기 R 벡터가 오메가 벡터와 수직할 때, 그때 이제 요것이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니까 요것만 남아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V와 오메가 사이에 VR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가속도 벡터를 구하면은 그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 시의 구심 가속도라 그런다. 그러면 왜 등속이냐? R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오메가도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메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R의 크기도 원의 반경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선 속도의 크기도 변하지 않아요. 방향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등속 이 원운동 시의 이 구심력의 이 표현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